저는 이제 어느 쪽, 이쪽 거예요? 저쪽 거예요? 아, 저는 이쪽 거. 저쪽 걸 보시고 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아, 저게 그래요? 메인이거든요. 아, 예, 소니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피치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스피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강수 선생님과는 굉장히 좀 오래전에 한번 이렇게 인연이 돼서 꾸준히 또 직업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죠? 예. 특정 분야의 전문가시고, 저 역시 스피치 쪽에 거의 뭐 총각 때부터 했으니까 한 40년? 예. 그러니까 10년이면 이제 강산이 한 번씩 변한다고 그러니까 4번 이제 강산이 변했고, 요새는 특정한 분야에 한 10년 정도만 그 분야의 일을 해도 거의 뭐 달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피치 분야에 이제 달인까지는 좀 부족하지만 아직까지 노력하고 있는 원장, 스피치 학원 원장 주명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가 확실하네요. 예. 원장님, 스피치 이 학원을 뭐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예, 있죠. 네. 아주 확실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뭐 우리 이제 고3 학생들 또 이제 중3 학생들 뭐 성인들 꾸준히 있지만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과 선택을 하고 이런 걸 이제 많이 정하는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 정말 이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고 말도 없이 수줍음을 많이 탔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당시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죠. 그 전라도 해남 땅끝 마을 거기에 이제 유지의 아들이 서울에 온 거예요. 서울에 학교 다녔는데 지금이야 이제 뭐 집안이 좀 괜찮으면 다 뭐 유럽이고 미국이고 이제 이렇게 유학을 하는데 예전에는 사람은 무조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무조건 제주도로 보내라 할 정도로 아주 그 유지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 생활도 좀 넉넉하고 또 애가 뭐 멋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들한테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집안이 아들만 셋이었고 유일하게 이제 어머니가 여자예요. 그래서 여성을 보기를 거의 천사급으로 항상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가 많으니까 야, 나 좀 친구 좀 하나 소개시켜주라. 너 평생 내가 은인으로 한번 모실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시절에는 이렇게 거의 뭐 빡빡머리 비슷하게 이렇게 교복 입고 까만 거복 입고 했는데, 이제 그걸 그 동네를 막 걔네 집을 향해서 뛰는 거죠. 근데 막 머리카락이 뒤로 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딱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내가 꿈속에서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여학생 둘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좀 뭐 그냥 착하게 생겼다.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내 스타일이니까 얼마나 막 당황을 합니까? 가슴이 벌써 이제 2PM의 하트비트라고 이게 쿵쿵 울리는데 아직도 기억을 해요. 막 입은지 이만해지고 막 신바람이 나서 대화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탁 막히는 거예요. 말이 안 나. 그래서 상대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너 이름이 뭐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어요. 얼마나 당황을 했으면 가슴은 막 뛰고 얼굴은 빨개지고 내 이름이 뭐더라? 그 순간에 그 절망감? 이제 그게 표정으로 나오면서 여학생들이 바로 그냥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 내가 이렇게 당황하는 표정을 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야,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장가도 못 가고 죽겠다. 이렇게 여학생들하고 대화, 이름까지 까먹어줬으면 뭐 심각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계기가 돼서 그때 당시 서울에 웅변 스피치 학원이 한 2-3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이 좀 여유로웠던 것도 아니고 해서 학교에 웅변부에
가입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의 성격을 뒤집기를 들어간 거죠. 근데 이거 영상 사모님이 보실 텐데 이 얘기는 나가도 괜찮겠어요? 전 뭐 이제 딱 집안에서는 이제 아주 푸근하고 멋있는 그런 남편이지만 일단 떨어지면은 각자의 또 그 길이 있습니다. 네. 웅변과 이 스피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아주 굉장히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것이 큰 범위냐, 어떤 것이 좀 작은 범위냐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일단 웅변은 이제 말 그대로 이번에 이제 그 보궐선거 있죠. 뭐 시장, 서울시장, 또 부산, 그 다음에 여기 파주에는 또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유세차를 타고 스피커를 켜고 뭐 저에게 뜨거운 한 표로 뭐 이런 것이 이제 연설, 웅변 스타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대중을 상대로 뭐 강당 아니든 야외든 그런 것이 이제 웅변, 뭐 연설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고 스피치는 이제 범위가 좀 넓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취업난이 굉장히 심한데 뭐 대학교 이제 졸업반 친구들이 이번에 이제 취업을 위해서 취업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또 영업 관련해서도 많이 오세요. 이 새로운 분야의 어떤 직업을 갖고 왔는데 이게 그 대화가 좀 안 되는 분들도 계시죠. 그 이외에 갑자기 이제 그 어떤 사수로부터 이렇게 지시만 받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팀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역할이 되면서 리더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스피치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요새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굉장히 많죠. 웅변은 좀 대중들 앞에서 나서서 연설하는 거, 네네. 스피치는 좀 뭐 일상적인 대화하듯이 그렇죠.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 네네. 근데 예전에는 상당히 웅변 학원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웅변 학원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웅변 스피치 학원들이 이제 주류를 이뤘고, 그 사이에 이제 대변혁기를 오게 됐는데, 요새 그 외에 아나운서 스피치 학원이라고 이제 새로이 브랜드를 갖추고, 이제 웅변 스피치 학원과 그 다음에 이제 아나운서 스피치에 이렇게 좀 거의 한 5대5, 뭐 7대3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아나운서의 직업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주로 이제 정말 그 특정한 하이 클래스, 아주 잘하는 사람들만 이제 TV에 나오고 나머지는 그 젊은 그 짧은 순간에 이제 이렇게 방송을 타고 나서는 뚜렷하게 어떤 가질 만한 그런 직업이 없어요, 아나운서들이. 그렇다고 뭐 기자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가기도 애매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강남에서 그런 걸 또 교육을 해요. 그래서 아나운서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분들의 특징이 이제 발음이 굉장히 좋고 얼굴도 예쁩니다. 네. 대신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 연식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고 거기에 맞는 그분이 필요로 한 뭐 다양한 분야를 것을 이제 거의 쪽집게식으로 이제 지도를 많이 해주고 이제 아나운서 스피치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뭐 그날 뭐 1회차, 2회차 횟수에 따라서 이제 교재에 의해서 수업을 하는 그런 약간 좀 방향성이 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는 좀 그래도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좀 믿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이제 일산에서 그럼 스피치 학원을 몇 년 정도 운영하셨죠, 지금? 여기 제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사실 그 홍대 앞에서 학원을 했었어요. 홍대 이제 정문 쪽에서 좀 떨어진 부분에서 이제 총각 때 했는데 마침 또 이제 선생님이 기가 막힌 미인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모님이신가요? 예, 눈에 그냥 바로 뭐가 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뭐가 끼더라고요. 그래서 핑클 렌즈라고. 그게 한번 뭐 이제 직원이니까 점심 먹는데 뭐 고춧가루가 이렇게
이에 꼈어요. 대문이에. 네. 이제 와이프, 저 선생님이지. 근데 그 대문이에 고춧가루가 딱 꼈는데 이거 빨갛잖아요. 네. 그게 루비 사파이어처럼 그냥 다 꽂혀갖고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여자다. 그래서 어떤 엄청나게 도끼질을 해서 간신히 이제 해갖고 지금 딸들의 아들, 딸 하나에 아들 하나, 그래서 200점짜리 아빠. 예.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죠? 예. 뭐 개인 방송이 좀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리고 그래요? 뭐 이건 뭐 욕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라서 단 예, 이제 예. 사모님이 보시고 혹시나 네. 나는 그 다른 여성이면 사모님이 보시고 또 괜히 부부 싸움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좀 걱정된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건 뭐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특히 그 이 남자들이나 이제 여자들의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남자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끼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특히 여자들도 보면 정말 신나게 놀 줄 아는 여성들이 일도 정말 잘합니다. 근데 남성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잘 놀고 일도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삐딱한 길로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운명, 또 시대적인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다들 뭐 좋은 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요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네네. 그 사실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학원을 운영하시는 것도 그런 학원생들이 오니까 이 학원을 운영하실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이 웅변 스피치 쪽이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은 사실 그 이제 우리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그 18세기 산업 사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 전에는 뭐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바닷가에서 태어난 사람도 거기서 태어나서 죽고 이런 이제 시스템이었는데 철도가 깔리고 자동차가 생기고 비행기가 생기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도시로 이제 몰리는 현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다양한 사람들, 뭐 이제 언어도 틀리고 뭐 색깔도 틀리는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인 도시에서 갑자기 급성장 이제 아주 커지는 그런 큰 인물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 원인을 이제 심리학자라든가 이런 철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처음 보는데도 그냥 넙죽 인사하고 어유 반갑습니다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바디랭귀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 처음에 시작은 아주 미미했지만 결국은 해가 갈수록 그 능력이 발휘가 돼서 굉장히 막 성장하고 부를 창출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소통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정말 남 앞에 많이 서야 되는 그런 직업이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인간은 대인 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서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종류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그 대인 공포증을 갖고 있어요. 대신 어린 시절 뭐 또는 청소년 시절에 그런 기회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막 신바람 나와서 하지만 그런 이제 기회가 없고 여기 오신 분들이 거의 뭐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내가 언어에 대해서 좀 불안정하고 좀 말을 잘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언제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뭐 국어책을 몇 페이지 몇째 줄을 읽어라 그러는데 다른 애들 다 잘 읽으니까 자기도 잘 읽을 줄 알고 딱 일어섰는데 목소리가 기어 나오고 떨리는 음성이 나오고 그런 걸 보고 또 남 앞에 섰는데 난 잘할 것이다 했는데 막상 나오니까 뭐 얼굴 붉어지고 그러니까 애들 웃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 스피치가 그 생활에는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자기 인생을 막 뒤바꿀 정도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심한 사람은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희망을 잃고
용기도 잃고 그래서 아예 많은 사람과 접촉을 하지 않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연구직이나 이런 쪽으로 아예 정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좀 고3 학생들이. 그러니까 면접이 무서워갖고 아예 그냥 면접을 안 보고 이게 이제 뭐 그 교과 과정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교과 같은 경우는 그냥 성적으로 해서 합격 유무를 하니까 면접 안 보는 또 대학 학과를 지원하는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있죠. 그 국어책 그 얘기하니까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일어서서 그냥 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국어책을 읽으라 그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 나오라는데 이 애들 그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서 뭐라 그러죠? 뭐 멘붕 상태? 그렇죠. 뭐 이 사람들의 뭐 전체적인 모습만 보이면서 막 교실이 엄청 넓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이 평상시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갑자기 뭐 많은 사람 앞에서 일어서서 말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전혀 그런 걸 기억을 못 하다가 옛날 뭐 초등학교나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 청소년기에 있던 게 그 순간에 이제 아주 저 기억 저편 속에서 묻혀졌던 게 이제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면서 이제 머리를 감싸죠. 그리고 그때 표정, 그때 느낌이 그대로 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는데 이게 이런 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 방법이에요. 뭐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 이광수 선생님처럼 도전 정신이 강하신 분. 이런 분들은 이게 뒤집힙니다. 뒤집히고 또 하나는 직업적으로 말을 잘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장사를 한다든가. 이제 그거는 목구멍이 이제 포도청이라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된 어떤 생리적인 것과 직결된 그런 직업을 갖게 되면 죽든가 아니면 살든가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이광쌤이 이제 스피치와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만난 걸 기억을 하는데, 고양시의 그 스피치 대회였죠. 네. 성인들이 이렇게 스피치 대회에 나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거기에 또 용기를 내시고, 준비를 하시고. 근데 원래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제 그때도 한 200~300명 있었으니까, 연단에 딱 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단에 서서 이렇게 하는 걸로 고정관념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 이광수 선생님이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 서보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마이크를 빼고 그 단상에서 이제 연단 그 앞에 그 관중석이죠. 방청객 거기까지 몇 걸음 뛰쳐나오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야, 참 아이디어가 좀 뛰어나신 분이구나. 야, 이거는 대박인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연사들이 연설자들이 이제 자유롭게 어떤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앞으로 이광수 쌤이 참 이쪽 분야에 아마 대박을 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쑥스럽습니다. 그 이유를 뭐 말씀 들어보니까 강의도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예. 조금씩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원장님, 네. 현대인들이 또 하나가 또 문제가 뭐냐면 개인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또 있어서 이 스피치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많이 옵니다. 이건 또 왜 그런가요? 지금 이제 보면은 우리 특히 직장인들이나 또는 이제 뭐 대표들, 단체 대표들 이런 분들이 직위도 있고 뭐 부도 있고 권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점이 한 10개 중에서 9가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스피치 하면은 이제 거기에 이렇게 그 역량만 부족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나머지 때문에 본인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스피치라는 것에 하나의 발목이 딱 걸리면 그 나머지가 아무리 뛰어나고 풍족하고 해도 행복 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여기서 지도를 할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그 솔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여기서 교육받을 때 제가 그렇죠. 이거는 이제 내가 한번 큰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평생토록 언어의 마술사급의 한번 그런, 내가 비록 말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오, 이 친구 괜찮아, 이런 느낌 있는 어떤 활력이 있는 그런 스피치를 구사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런 우리 성인분들이나 학생들은 솔톤을 응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 안녕하십니까, 솔톤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솔톤이에요. 모든 대화의 기본은 도레미파솔, 이 솔톤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톤 하나만으로도 전체 스피치의 한 4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스피치를 잘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같이 솔톤이에요. 근데 레톤으로 한번 말을 해볼까요? 도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레톤으로 스피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레톤이 정말 그 중요한, 스피치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직급이 좀 높으신 분들, 그분 앞에서 가면 뭔가 좀 이제 작아지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직급 높으신 분들은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소심하고 이런 사람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솔톤으로 좀 치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을 이 친구 굉장히 좀 괜찮은데, 용기 있는데 나중에 뭐 좀 완화할 것 같아,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키우게 돼 있죠. 솔톤을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런 그 스피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약간 건방지다 뭐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레톤으로 무언가 얘기하는 사람과 솔톤으로 얘기하는 사람의 보면 이제 특징은 내용은 똑같이 전달이 돼요. 내용은. 근데 말을 할 때 상대가 좀 신념이 있어 보인다, 용기가 있어 보인다, 뭔가 좀 에너지가 넘친다, 이런 거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인데, 이 스피치에도, 톤에도 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솔톤으로 치면 내용 플러스 알파 해갖고 거기에 자신감, 당당함, 뭐 에너지, 이런 게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용하게 소심했던 사람도 그 기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기가 좀 떨어져 있는데 특정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뭐 신바람이 나고, 이런 것이 말에도 바이러스가 있다. 그래서 솔톤이라는 것을 꼭 응용을 하면, 원래 이게 그 스피치 저희 학원에 오른 분들만 이렇게 팁을 알려주는 건데, 우리 이강수 쌤이 좀 앞으로 워낙 이제 훌륭하시고 또 크실 분이기 때문에 잘 안 알려주는 팁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사실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일반인들 중에도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네네. 대화를 하는데 이 상대방과 뭐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대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엉뚱한 얘기가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정말 틈틈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 근데 그런 이제 전혀 주제와 다른 그런 얘기가 툭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말은 잘 하세요. 근데 대화가, 코드가 맞지 않는 거죠.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 얘기를 경청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경청을 하되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역시 딴 생각이 주제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는 내가 실질적인 거는 뭐 부동산 땅이야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되는데, 사랑에 대한 얘기하다가 본인은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한 귀로 듣고 흘리다가 갑자기 부동산 얘기가 나오면 자기가 제일 관심이 있으니까 상대편은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은 코드를 맞춘다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넥타이를 안 맸지만 넥타이 색이 틀리잖아요. 그 넥타이 속으로 가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분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뭐 취미는 뭔지, 이제 그런 거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 정보가 나오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캐치를 하느냐? 대화에서 캐치해야 되거든요. 대화하다 보면은, 이분은 산을 좋아하시구나. 골프를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렇게 툭 찌르면 바로 입이 이만해집니다. 근데 전혀 관심 없는 거 이렇게 찌르면 표정이 어둡죠. 7대3의 원리에서 기본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들은 통상 상대가 70% 말하게끔 유도하고 본인이 한 30%. 이렇게. 7대3. 그렇죠. 네, 얘기 나온 김에 원장님의 노하우를 하나 또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좀 공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학원에 오셔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근데 정보가 없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그럴 때 뭐 쉽게 이렇게 얘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노하우 하나 가르쳐 주시죠. 그래요. 그거는 사실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직위라든가 직급에 따라서 좀 수강료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2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200만 원짜리. 정말 중요한 단체장 선거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주는 팁인데, 오늘 특별히 우리 이강수 쌤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하고 나기 전에 정말 뭐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여성과 대화를 하는데, 이제 막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냥 집에서 거울 보고 머리 손질하고 딱 갔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5분이 딱 넘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자, 그랬을 때에 뭐 어디 사세요? 여기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그리고 취미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다 보면 5분, 10분까지. 지금도 이제 선을 본다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스러운 거. 지금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럴 때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게 이제 앵무새 화법이 아닌가. 앵무새 화법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교육받을 때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상대의 코드를 일단 읽고 상대가 대화를 하는데, 상대의 말을 그대로 일부분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강수님께서 이게 좀 말이 좀 안 된다. 상대가 처음 보는 사람과 이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사람하고 이제 그 주제를 얘기를 했으면 그거를 같이 앵무새처럼 따라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했을 때 그냥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A라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하고 조금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지금 상대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앵무새 화법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대화를 할 때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끄집어내서 같이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5분짜리가 50분이 되고 뭐 2시간이 돼도 질리지 않죠. 한번 시범을 사례를 한번 해볼까요, 둘이서? 자, 우리 이광수 선생님 지금 뭐 운동 같은 거 굉장히 중요시 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운동 하세요? 저는 지금 뭐 그냥 방에서 헬스 이렇게 하죠. 그래요? 예. 근데 다른 분들은 방에서 헬스하면 그냥 뭐 이렇게 옷걸이를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던 것 같은데, 뭐 자전거도 그렇고 하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그러진 않으세요?
제 몸무게가 있어서 옷걸이는 어. 지탱을 못할 것 같고. 아, 그래요? 이 둥그런 이게 원판이 달린 거. 주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에서 헬스를 그것도 꾸준히 헬스 기구를 사용한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건 의지가 대단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에 보면은 헬스 기구들이 하나씩 한두 개씩 다 있거든요. 저희도 보면 먼지가 쌓여 있어요. 의지가 대단하시다. 자, 지금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혹시 제가 앵무새화법을 따라한 거에 대해서 혹시 눈치채신 거 있나요? 뭐 운동기구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 그죠? 예, 예. 헬스를, 집에서 헬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집에서 헬스를 하고 있으세요 하면서 그거를 따라하고 본인도 하고 싶은 얘기를 진행하는 이런 것이 바로 앵무새 화법이다라고 보면 돼요. 한번 다시 한번 저한테 질문, 아무거나 좀 질문해 보시죠. 원장님 요즘 뭐 운동하시는 거 있으세요? 예. 운동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새 주변에 이 골프 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이 친구들은 만나면 다 골프 얘기만 하면 다들 좋아해요. 근데 전 아쉽게 골프를 치는 시기를 좀 놓쳤어요. 하고 나다 보니까 또 이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 월말만 되면은 이 수입 지출에서 어떤 달은 또 이제 손실을 보면 없는 데서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가 엄청 옵니다. 주판을 튕겨서 마이너스가 나면. 그래서 그 두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산을 탔고. 이제 워킹만 하다가 리지라고 해서 이제 올망졸망한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를 이제 맨손으로 이제 암벽화로 해서 이렇게 리지 아래에서 올라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위 인수봉 같은 데도 좀 타보고 수무묘 같은 데도 선등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그 설악 같은 데도 아주 공룡능선 굉장히 좋은 데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칼릉선을 한번 타고 내려오면 살았다 이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 그 다음 주에 월요일 돼서 학원에 가면 힘들어도 뭐 죽기보다 더 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주로 어느 산에 등산을 가세요? 주로 이제 북한산을 많이 갔죠. 많이 가고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50대 후반? 그죠? 조금 전에 이제 50대 초반으로 많이 봤는데 제가 좀 이게 메이크업을 안 해갖고 제가 그 인수봉을 60 환갑 때 환갑 기념으로 이제 인수봉을 등반을 했어요. 그 이제 같은 고등학교 동기들이 있어서 인수봉이라고 그 바위만 있는데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제 멀리서 보면 여기 삼성지구 같은 게 보면 이제 북한산이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백운대 태극기 꽂힌 데가 이제 백운대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숨어 있는 바위 꼭대기가 있는데 그 숨은 벽 그 바로 이제 위에 인수봉이라고 있는데 그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데는 이제 그걸 암벽을 타려면 거의 뭐 차로 4시간, 8시간 달려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산을, 이 클라이밍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서울에서 전철로 한 30분, 40분이면 바위를 바로 붙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그쪽에서 바위를 타고 이제 뭐 하강을 하고 이럴 때 이제 맞은편에 그 백운대 태극기가 보이죠. 거기는 사람들이 막 개미떼처럼 버글버글 합니다. 근데 이쪽에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탁 자일 메고 보면, 그래도 내가 인수봉 오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4,500만 봤을 때는 0.00 몇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드는구나. 그래도 뿌듯한 생각도 갖고 하죠. 그럼 골프는 주로 어느 지역으로 가서 치세요? 지금 이제 저의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제 요새는 또 이제 골프가 이렇게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제 골프 얘기를 해요. 근데 예전에는 산 타는 친구들을 만나니까 산 얘기만 하면 그냥 좋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골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지금 고민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 취미 생활을 하려고 예전에 그 학교 때 치던 클래식 기타에서 이제 재즈 또 뭐 이런 이제 전자 기타를 지금 사놓고 이거 학원을 다니다가
친구 녀석이 이제 골프 잘 치는 친구가, 야, 너 이거 배워서 이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칠 수 있는 기회가 네 나이에 지금 몇 번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70대 때까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골프를 시작해야지. 이제 그런 얘기 듣고, 골프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와이프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엘보가 나간다고 허리가. 좀 이제 그 스피치 분야에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라고 하지만, 골프 얘기가 나오면 제가 조금 약간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 좀 주눅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한번 그 실제 앵무새학법으로 대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뭐 참고가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눈치챘을까요? 근데 저희들은 뭐 일상 얘기하니까 재미는 있었는데 그렇지. 한번 뭐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무슨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건 선생님이 이제 대화 테마를 이제 골프로 돌렸을 때 골프를 맞받아 치는 거죠. 네. 앵무새처럼. 네. 그 골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는 사실 이제 골프보다는 바위 쪽이니까 골프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공을 바위로 이제 받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앵무새 협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상대편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얘기의 핵심을 따라해서 말하다 보면 상대가 기분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 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핵심인 것 같아요. 상대방 얘기를 듣을 때 핵심을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죠. 딴 생각하면 엉뚱한 얘기가 튀어나가니까 지금 사실 굉장한 노하우를 다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게 비싼 겁니다. 우리. 원장님, 그리고 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 현대인들이 네. 이 스피치가 왜 필요한지, 정말 왜 이 스피치가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아주 굉장히 좋으신 질문입니다. 왜 스피치가 필요한가 아시겠지만은 저희 그 스피치를 하시는 전문가들은 이제 스피치는 종합예술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종합예술이다. 우리가 이제 뭐 한 10명이 모여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부담을 갖게 되시는 분이 첫 번째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소개를 하면 이상하게 두 번째, 세 번째가 패턴이 첫 번째 했던 사람 패턴으로 비슷하게 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했던 사람은 이게 아닌데 하고 그 사람이 했던 방법에서 틀어서 또 다른 다양한 어떤 색깔로 자기소개를 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 이제 패턴을 뒤바꿨을 때 자기소개하는 사람들은 특이한데 용기 있는데 하고 그 사람도 좋아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런 것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재미없는 스피치고 특정한 주제든 특정한 대화든 받아서 그것을 응용을 해서 각색을 해서 색을 칠해서 또 다른 어떤 탄생물을 만드는 것이 바로 스피치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4차 산업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5G 해갖고 지금 난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화에도 이 4차 산업의 핵심은 이제 융합이에요, 융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계사가 있다. 여기 또 뭐 IT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그 분야의 분들이 이른바 이제 AI 인공지능으로 해서 그 분야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AI가 다 대처를 하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럼 회계와 인공지능이 결합을 해서 하다 보면 뭐 알파고라든가 뭐 굉장히 뭐 이제 법률 로봇 같은 거 이런 거 특히 이제 요새 뭐 의료 관련 로봇 AI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전문 직업은 다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피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특징의 하나가 이제 다양한 그 발상 능력 똑같이 표현하더라도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좀 주의 깊게 들릴 수도 있고 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융합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스피치가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또 리더로서의 또 많이 각광을 받고 그러죠.
결국 스피치는 소통이니까 이게 융합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렇죠. 네. 네. 그 원장님, 네. 스피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람들의 심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너지의 어떤 파형이라는 게 말과 행동, 표정 이런 게 바깥으로 전달이 되는데 뭐 솔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톤이 높다 보니까 에너지파가 이제 상대편으로 가죠. 근데 그게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그 에너지 넘치는 사람을 같이 대화하다 보면 같이 막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듯이 자신감이 이제 좀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이 생맥주 좋아하시죠? 예, 조금 좋아합니다. 좋아하셔야 됩니다. 이 생맥주 잔으로 보면 특히 이제 500cc 잔인데 어떤 사람은 이 생맥주 잔을 탁 제일 맛있는 게 처음 따서 먹었을 때 첫 잔이 최고로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8분 후선 9분 후선 딱 따르면은 거품이 흐르잖아요. 그 사람의 종류도 에너지가 막 샘솟듯이 솟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흐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또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우리 두 번째 강아지를 키우는데 한 친구는 이제 한 18살, 18년 동안 살고 보냈는데 이번에 온 애는 완전히 순둥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성격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도 성격이 다 틀립니다. 그랬듯이 이 에너지가 좀 떨어지고 뭔가 좀 내성적인 성향이 있고 뭔가 좀 관심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이런 분들의 말하는 패턴을 보면 500cc 잔에 한 3분의 1 정도 담궈져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기를 받아야 됩니다. 기를 받아서 나머지 3분의 2 잔을 채워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이제 500cc 잔으로 절반이 채워져 있고 어떤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기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 상대의 기를 뺏어와야 돼요. 근데 두 분이 다 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내 기가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숙기가 없고 인기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점점 외톨이로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대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에너지 없는 사람이 옆에 오면 그냥 흐르는 대로 마시면 되니까. 원리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딱 봤을 때 나는 사실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말을 잘 못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얼굴이 이렇게 표정이 나와요. 말하기 전에. 그거를 이제 뒤집는 거죠. 그게 원래 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에너지 없는 사람은 에너지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기가 있는 척. 그게 뭔지 아시죠? 일단 제스처. 제스처를 크게 하고. 그래서 혹시 옛날에 이렇게 들판에서 키우던 닭들 보셨죠? 네, 알 낳고 네. 따끈따끈한 거. 근데 걔네들이 이제 싸울 때가 있어요. 닭 싸움하는 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요만한 닭인데 얘네들이 싸울 때는 3배로 커져요. 깃을 이렇게 팍 올린다. 그리고 꽉꽉꽉 하면은 이제 등치 갖고 이제 밀리는 거예요. 뭐 싸워봐야 불의로 저기 하듯이. 사람도 똑같죠. 사람도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어깨가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좀 스킬도 좀 커 보이고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말씀하실 때 목소리 솔톤으로 치고 그냥 속으로는 떨려도 겉으로는 가짜면서 탁 해서 그냥 이 마스크만 이게 지금 이게 귀걸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만 귀걸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입에도 귀걸이가 있다. 그래서 입꼬리를 항상 귀에 걸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입꼬리를 탁 걸고 막 신나는 표정을 지는데, 이광쌤 딱 보기에 어떤 친구는 나를 봤는데 표정이 없어. 그럼 그날 하루 기분이 되게 나빠요. 왜? 나는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아는 체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얼마나 본인이 내 이거밖에 못 살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우리 화면에 보면 이제 배려라는 말이 있는데,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을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나는 사실 지금 기분이 별론데 상대편은 그걸 원해. 그럼 그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광수쌤도 보면은 부하 직원들 보면 에너지 넘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친구하고 대화 나누면 좀 기분 어떠신가요? 업되죠. 업되죠. 네. 근데 좀 말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다운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표정이 벌써 그런 친구 옆에만 있어도 이 바이러스 코로나만 몰려오는 게 아니라 부정의 바이러스가 몰려오는 거죠. 항상 인상 쓰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있죠. 있죠. 그분들은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직업군인데도 왜 행복 지수가 떨어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상대편과 꾸준한 대화를 하던 사람들은 배려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잘 다듬어지는데, 이렇게 좀 표정이 안 좋으시고 눈물 젖은, 비에 젖은 표정을 짓고 있는 분은 대화보다는 나와 또 다른 나와 둘이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표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스피치를 혼자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죠. 한번 꿀팁 한번 알려주시죠. 근데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스피치 학원이 제가 이제 총각 때부터 했으니까 한 40년? 4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어요. 옛날에 같은 동정업계의 학원들 중에 독서 학원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분야의 학원, 주산학원 이렇게 해서 없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그 시대에는 필요했지만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유의미하게 없어져 버렸는데, 스피치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게 다양한 분야, 또 이렇게 스피치도 이렇게 유행을 탑니다. 유행을 타기 때문에 계속 개선해야 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변호사 좋아하잖아요. 사자 들어가시는 분. 또 이제 회계사 전국에 1000명 뽑죠. 근데 또 이 언마사라고 있어. 언마사 들어보셨어요? 사자. 언마사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제 새로 21세기 4차 산업에서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용어 탄생인데, 언어의 마술사. 언마사. 그걸 한번 따고 싶다. 네? 이거 원래 이 국가에서 주는 건 아닌데, 네. 마음에 이제 난 엄마사야. 난 사자도 이미 한번 갖고 있는 거예요. 자격증. 그리고 원장님. 네. 엄마사 시험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좀 그 스피치 전문가하고 좀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주 이 빠른 길이 있고, 좀 자기 스스로 터득해 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빨리빨리 시대니까 자기가 부족한 게 있으면 바로 가서 그걸 업그레이드 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그래요. 아니, 제가 질문 드렸던 건 엄마사라는 자격증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있죠. 마음속에. 난 진짜 자격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광수쌤도 이제 마음의 엄마사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를 하려고 하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도전 못 합니다. 마음은 항상 하고 싶은데 쉽지 않죠. 지금 이제 저도 이렇게 이광수 선생님 오래간만에 통화하다가 이런 걸 하고 있다 해서 그래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연결이 됐는데, 이런 거 부탁하고 섭외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역시 인맥이라는 게 상당히 좀 이럴 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원장님, 이 학원에 오시는 네. 학원생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와요? 조금 아까도 이제 상담을 했지만 저희가 이제 주염역 가깝잖아요. 4분 거리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장급이세요. 부사장급. 근데 옛날에는 이제 뭐 그 관급 공사가 이제 보통 매덕, 최하 매덕에서 몇십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막 로비로 해서 이렇게 또 괜찮은 기업들 뭐 이제 실제 일을 시켰는데 성과 좋고 이런 거는 자체 이제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 많이 됐는데 요새는 그렇게 되면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공평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경쟁사들이 물고 넘어가면 이제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프레젠테이션. 실제 건설 쪽이라든가 뭐 이런 그 관공사들이 PT를 많이 해요. 근데 이분들이 PT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이 영업이라든가 이런 건 달인들이 많으세요. 앉아서는 기가 막히게 할 사람. 근데 딱 서서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갖고 기억 자편 속에 있는 게 이제 튀어나오죠. 그러면 아무리 연습을 하고 해도 그게 부정적인 게 긍정적으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50대 50에서 51%, 49%로 긍정으로 돌아서기 전에는 그게 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1%를 바꾸는 게 아마 저희 전문가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스피치는 결국은 혼자 할 수 없고 학원을 다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혼자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죠. 예. 계신데 이제 실패하시는 분들도 꽤 되고 이제 성공하신 분도 계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내가 뭐 연극을 한다, 뭐 영화를 찍는 데서 엑스트라라는 게 있잖아요. 엑스트라. 그분들 보통 1인당 한 2당 5만 원, 뭐 10만 원 줘야 돼요. 그럼 자기가 스피치 능력을 하면 이건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자기는 항상 탑을 쳤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업도 그냥 대기업으로. 근데 어느 순간에 남 앞에 딱 섰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1등을 항상 추구한 사람이고. 그래서 너무 열받아갖고 교보의 문고에 가서 스피치 관련의 책을 100권을 산 거예요. 쌓아놓고. 공부하듯이. 딱 해서 한 권. 100권을 딱 띄고 나서는 이제 뭔가 영감이 탁 오더라는 거죠. 아, 됐어! 그리고 이제 마이크 딱 잡았는데 그 100권의 칠이 샥 날아가더라고요. 백화연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안 돼. 이거는 말 그대로 몸으로 부딪혀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전입니다. 네, 맞아요. 이런 거 실제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네. 학생들도 많이 오죠. 학생들도 많이 오죠. 요새는 또 유치부, 유치부 아이들도 많이 오고. 예전에는 저희가 종합학원 했을 때 이제 웅변 유치부라고 웅변 유치부를 또 운영해요. 뭐 미술 유치원, 웅변 유치원 이런 것처럼 어린이집 이런 것처럼 했는데 그때 저도 놀란 게 이제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 거를 미술학원 유치원을 보낼 거 이제 웅변 유치원을 보낸 거는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애를 어려서부터 좀 남 앞에 세워서. 근데 이 친구가 5살 때부터가 다녔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 웅변 스피치 대회를 한 7, 8번 간 거예요. 몇백 명 앞에서 계속 쓴 거죠. 제일 고통스러울 때가 그렇게 여기서 연습을 했는데 딱 올라가니까 걔 이제 대인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 모르는 애들은 그냥 막 하는데 딱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쫙 깔려있어. 말 한마디는 못하고 왕 울면 또 엄마가 쫓아가서. 근데 그런 경험을 한 7, 8번, 9번 정도 하는데 유치부 아이인데 한 6, 7살 되니까 얘는 벌써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눈빛이 틀려요. 그래서 얘는 말을 왜 이렇게 하지? 무슨 상대의 말을 파악하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적재적소의 이야기를 멘트를 치고 유치부 아이들도 그래요. 실제 여기 뭐 이제 내성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온 친구들이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 다니다가
반장은 매해 또 반장 선거 있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이제 그런 거 하면 나중에 그 성장하다 보면 되든 안 되든 정교회장이나 정교 부회장에도 도전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죠. 그러면 학원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예요? 학원비는 이제 이번에 그 저희가 이제 그 취업 면접 때문에 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대학에서 학군단 출신이에요. 이제 장교 생활하면서 리더십을 길렀죠. 그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자소서를 해갖고 이제 기업에 보냈는데 학과도 괜찮았고 근데 면접은 자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그 취업은 실무 면접하고 임원 면접이 있는데 실무 면접 웬만한 건 합격을 하는데 임원 면접에서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붙으면 이제 바로 취업이 되는데 연봉이 뭐 보통 한 3천 이상 되니까 이게 너무 떨어지니까 열받아서 여기를 왔어요. 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속성으로 이미 날짜가 잡혀 있으니까 3개가 잡혀 있었는데 하나는 임원 면접, 하나는 이제 실무 면접 3개가 잡혀 있는데 엊그저께 한번 카톡을 했더니 또 이제 그 우리 취업 면접 전문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3개가 다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떨어지고 또 실무 면접까지 해서 임원 면접에서 떨어지게 해서 합격을 하나도 안 했는데 뭐 여기서 뭘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근데 면접에서의 스타일, 면접관이 또는 이제 뭐 실무 면접이면은 임원 면접이면 이제 사장, 뭐 부사장 이런 핵심적인 사람들 앞에서 서야 되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하다못해 면접관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긴장을 해서 여직원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침을 이렇게 막 꼴딱꼴딱 하는 그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얼마나 그걸 면접관들이 또 저기 하겠지. 그런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과연 이 친구가 이 업무를 잘 할까? 이런 거 고민하다 보면 채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하여튼 가격이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직접 전화하면 바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비밀인가요? 하여튼 잘 가르치는 데는 좀 비싸고 좀 이제 현찮은 데는 좀 싸겠죠. 의원님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자신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는 나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각적으로 상대편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자세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상대편의 기를 빼앗는 그 특성 중에 하나, 시각을 아주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세가 이렇게 어깨가 처진다든가, 자신 없으면 이렇게 막 기어 들어간다든가, 특히 고개 숙인 남자들 심각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고개가 이렇게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같이 숙여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 말고 좀 뭔가 좀 당당하고, 왜냐면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뭐 학벌이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단 공평하게 주셨어요. 공평하게. 부모의 이제 금수저, 뭐 흙수저가 있다고 하지만 금수저가 영원한 금수저가 없잖아요. 흙수저도 영원한 흙수저가 없고 3대 부자가 없고 3대 가난뱅이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가난한 그 집안의 친구가 그 다음 세대까지는 영향을 받죠. 그 다음 세대들은 열을 받아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해서 뒤집고 치고 올라. 그래서 바뀝니다. 그것처럼 자신감이 없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 자기 스스로 해소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좀 힘들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과정 그룹으로. 기본 3개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3개월 과정,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한 2개월 정도도 뒤집어져요. 그리고 본인이 놀랍니다. 본인이. 나에게도 이런 게 있어? 근데 여기에서 작업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자신감이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유의 표정들이 있어요. 자세. 이걸 시각적으로 상대에서 눈치 못 채게 턱
턱을 좀 들어준다든가 목소리 톤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걸로 실제 이제 자기가 했던 행동이 아닌 업그레이드된 행동을 비췄을 때 반응이 틀리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자신감을 많이 갖죠. 저는 해보니까 3개월은 좀 짧은 것 같던데. 그래서 우리 저 스피치 동호회 이제 회장님이 몇 분 계신데 이제 그 중에 변호사님도 계시죠. 그분은 한 2년 정도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변호 뭐 이런 거 하는 건 너무 잘하시는데 그 외적인 거, 그렇죠. 뭐 이제 단체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도 또 색깔이 틀리니까 많이 헤매시고. 우리 이강수 쌤도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 이렇게 꾸준히 지켜봤는데 굉장히 장점이 많으세요. 일단 잘생겼다고 본인이 생각하시죠? 그럼요. 저는 스스로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그냥 신나요. 또 코가 크시지 않습니까? 예. 코는 어릴 때부터 크다는 얘기 많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코도 크고 잘생겼고 그러면 그게 이제 본인의 장점인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저보다 못생기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내 마음은 엿장수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나의 강점이 뭔지, 나의 장점이 뭔지를 파야 돼요. 근데 워낙 이게 남의 떡을 그냥 항상 크게 생각하고 내 떡은 요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울합니다. 떡 옆에 사람들 떡이 다 크고 나는 요만한데 기쁠 일이 없죠. 근데 엿장수 마음대로고 내 떡이 왜 이렇게 커? 그리고 남의 떡 보니까 돈이 많아? 아유 돈이야 뭐 그러고 그 나름대로의 그 떡을 보는 그런 그 시각.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체는 나기 때문에 나의 강점을 한번 찾고 그래도 안 찾는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친한 사람한테 야 내가 나의 장점이 뭔 것 같아? 나의 강점이 뭔 것 같아? 물어보면 나는 몰랐는데 상대편은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 어드바이스를 해서 그거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눈덩이처럼 굴려야 됩니다. 있다만. 그럼 그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매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그런 친구는 야, 저 해가 나를 위해서 뜨네. 그죠? 매번 뜨는 해인데 야, 오늘 또 즐거운 일이 벌어지겠다. 그런 거 마음의 영역을 좀 키우고 여기서 해야 되는 역할은 뭐 말을 잘하는 이런 기본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BTS가 한 얘기 있죠. 제가 빅하트라는 이제 주식을 좀 유의 깊게 보는데 이번에 쿠팡에서 이제 미국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달러를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 뭐예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시원찮은데 이게 미국에 만약에 상장을 했다. 그러면 전 세계 아미들이 이제 BTS가 뭐 옷을 뭐 무슨 저기랬다고 사잖아요, 그 물건을. 주식 하나씩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묵혀놨어요, 지금.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오너가 봐서는 무조건 요새 뭐 주식에서 참 손실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의 그 달인들이 하는 얘기가 무조건 세계 1등 주식을 사라. 잡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요동치더라도 결국은 가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음악, 뭐 이런 노래 이런 쪽은 아직까지 BTS가 세계 1등이니까 그걸 믿고 한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가 이상한 쪽으로 갔죠. 결국 스피치라는 것은 네.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걸 개선하겠다는 용기를 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그죠? 네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결정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꽤 많죠. 어떤 특이한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할까 말다가 에이 그러고 지나가고. 근데 스피치에 입문하게 되면 그런 결정 능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자꾸 도전하게 돼 있어요. 여기 스피치에 오신 분 중에서 정말 안타까운 거 지금 한 8, 9년 정도 되셨는데 그분이 그 남성분이었어요. 근데 얼굴도 엄청 잘생겼고 영업을 했는데 무슨 영업을 했냐면 그 학습지 있잖아요. 학습지. 옛날에 이제 뭐 한솔 뭐 이런 교육 관련 이런 게 이제 아파트면 이런 데 학습지를 직접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분 얘기로는 자기가 이제 처음 이제 오픈했을 때 일기로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율이 반반이었었대요. 그래서 남자 멋있는 사람이 초인종 딱 들으면 아 무슨 학습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엄마들이 문을 열어줬대요. 남자들 멋있는 경우는. 자기는 너무 멋있게 그때 생겨갖고 누르면 계속 열어줬다는 거죠.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남자들이 점점 좀 줄어들고 여자들이 한 90%, 95%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본인 하나, 둘밖에 안 남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거 좀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고 딱 판단했는데 이미 시기는 늦은 거죠. 그 분야에서는 하는데 뭐 배를 눌러도 왜 이상한 남자가 배를 누른다고 경비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경비가 쳐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자꾸 기어들어가는 거죠. 어깨도 쭈그러지고 이렇게 고기도.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답을 줬던 게 뭐냐면 그렇다면 당신이 실제 성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었던 그런 게 뭐였냐고 질문했더니 사실 변신할 수 있었던 기회가 몇 번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 자기가 정말 잘 나갈 때 아는 라인으로 해서 야, 너 미국에 올라가다가 첨지해줄게.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너무 잘 봐갖고. 근데 그때 말을 바꿔 타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못하는 바람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갈 결정적인 기회 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지금도 여기 괜찮은데 미국에 가면 일단 영어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또 새로운 잡을 가져야 되고 또 다시 준비해야 되고 이걸 생각하니까 지금 너무 편한데 그런 걸 고민하면서 결국은 그 길로 못 갔다 그러는데 그때 그냥 말을 바꿔 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어떻게 신호가 오네요. 네. 자, 오늘은 스피치학원 원장님과 스피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내용을 잘 들으시고 혹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